아주 못생긴 분으로 유명하지요. 뇌면과 내면에 돈은 안 벌어와 못생겼어. 아우 저는 정말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참 천둥이 치면 어김없이 비가 와. 제자가 묻고 스승이 답합니까? 아니요. 스승이 묻고 제자가 답을 합니다. 당하는 사람 기분 그닥 좋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수 나훈아님 덕에 유명해진 테스 형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테네 태생이고요. 아테네가 여러분들이 융성했던 시기에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아테네가 쇠퇴해가는, 그래서 아테네가 어떻게 놓고 보면 번영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던 그런 인물이지요.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한테 알려지기는 상당히 가난한 집안 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석공이었고 엄마는 산파였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우리한테는 되게 가난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그분은 맨발이셨고 단벌, 한 벌을 주로, 그러니까 옷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전해지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난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왜 의심이 있냐면,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공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난한 집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군대라고 해야 되나?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중장보병이었다고 하지요. 근데 그 당시엔 여러분들이 갑옷이나 이런 모든 걸 자기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충당을 했을까? 아마도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고, 물론 이런 설도 있어요. 부인이 좀 돈을 잘 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가난하게만 할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주 못생긴 분으로 유명하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 머리만 있고 위엔 머리가 없고 눈은 툭 튀어나오고 코는 여러분들이 사자코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납자코. 근데 더 놀라운 건 항상 불그레했던, 배는 올챙이배라고 있었던 정말 남부럽지 않게 못생긴.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산모들은 자기 자식이 예쁘게 태어나기 위해서 멋진 사람들의 사진만 본다고 해요. 물론 저희 시대를 놓고 보면 그래서 산모들이 막 장동건 씨 막 이런 사진만 봤는데, 아마도 속세의 어머니께서 코미디 프로를 좀 많이 보신 듯합니다. 그럼 대체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면 소크스와 대화를 해본 모든 사람들은 소크스의 어떤 그 지적 카리스마에 눌리곤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죠. 뇌면과 내면에 커다란 차이를 가졌던 사람.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인 것 같고요. 자, 이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죠? 그러면 술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이따 한번 제가 대화법 이런 걸 소개해드릴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는 뭐라고 표현해드릴까요? 자기 돈 주고 사먹는 게 아니라 주로 대화를 해주는 대가로서 술 먹었으니까 얻어먹고 다닌 사람, 이런 사람 중에는 바로 소크라테스겠죠. 또 하나 유명한 테마는 부인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겠죠. 부인은 크산티페라고 하는 악처의 대명사입니다. 일단 그분에 관계되는 일화들이 꽤 많죠. 실제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그렇죠. 공부를 하려면 집으로 찾아와야 되죠. 집으로 찾아오면 부인이 악처니까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 집 안으로 못 들어가면 밖에 나와서 제자들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대화라는 게 말이 좋아 대화지 여러분들이 부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수다 떠는 거죠. 이게 돈도 안 벌어는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 부인이 제 생각엔 악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업이 뭐죠? 백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돈을 받은 적도 거의 없다고 하지요. 그러면 돈은 안 벌어와 못생겼어. 저는 정말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나가서 제자들과 수다를 떤다. 돈도 안 벌어오고. 그럼 부인 입장에선 무지하게 화가 나겠지요. 그래서 뭐냐면 물을 끼얹어 버렸다고 해요. 그럼 물을 끼얹으면 앞에 서 있던 제자들은 무지하게 놀라지요. 그때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천둥이 치면 어김없이 비가 와. 라고 했다는 게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 하나의 의구점이 하나 있어요. 부인이 악처였다? 근데 제가 보기엔 악처가 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과 대화를 하지요. 그때 부인이 아이를 안고 감옥에 옵니다. 그래서 막 울지요. 남편 죽는데 안 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소크라테스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 중인데 시끄러우니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주위에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악처의 남편들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짓이 아닌 거지요. 그럼 왜 이렇게 악처로 표현됐을까요? 라고 하면 거기에 제일 크게 공헌한 분은 그렇죠. 플라톤인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승이 어떤 철학을 공부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게 부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쁘게 서술을 해서 슈퍼스타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 플라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을까요? 라고 말하면 플라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첫째,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집안이 좋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따로 해드리겠습니다만
뭐 신화적인 요소로 표현한다면 포세이돈의 후예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왕가 출신이지요. 그럼 그 집안 자체는 좋은데 생긴 건요라고 하면 플라톤 아마 살아있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고대에는 남성의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 스로 끝납니다. S로 끝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는 사람 아무나 떠오르셔도 좋은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고르기아스, 뭐 누구라 하셔도 좋아요. 프로타고라스. 보시면 다 스로 끝나요. 왜 그럼 플라톤만 스로 끝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플라톤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입니다. 그런데 집안도 좋고 운동도 잘했다고 그래요. 물론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 했었는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작은 데서 메달을 많이 땄다고 합니다. 잘생긴 데다가 몸도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플라톤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크다, 널쩍하다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체육교사가 플라톤을 딱 보면서 널쩍, 뭐 지금 표현 몸짱인 거죠. 몸짱. 그래서 어이 몸짱 이러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몸짱이라고 불렀고 우리도 지금 몸짱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 좋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결혼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스승의 삶을 보면서 플라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부인을 좋게 보지 플라톤이 않았다는 것을 한번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크라테스는요, 실제로 자기가 남긴 문헌이 전혀 없어요. 물론 소크라테스를 악평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글을 몰랐을 거라는 악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본인 자체가 아마도 글로 뭘 남기면 자기 생각이 좀 왜곡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대체 소크라테스가 지금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렇게 말하면 플라톤이 그 기록을 남겨주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또 플라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분이 소크라테스의 기록을 남겨줄 때 보통 대화체로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고 누가 말을 하고 그때 대화의 상대에 따라서 대화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만약 크리톤이다 그러면 책 제목이 크리톤 이렇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죽고 난 다음에 20년 뒤쯤부터 저술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듣고 바로 적으라면 적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뛰어난 암기력 그걸 어떻게 해서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도 그냥 플라톤 지 생각인데 선생님의 입을 빌려서 적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들이 갖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전해지는 소크라테스나 이런 플라톤의 어떤 기록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방법으로 유명한 것이 대화법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제가 대화법까지는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에 갈까요? 대화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게 표현하면 대화법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문답법. 말 뜻이 뭐지요? 묻고 답하는 방식이에요. 제자가 묻고 스승이 답합니까? 아니요. 스승이 묻고 제자가 답을 합니다. 이런 방식인데 이 대화법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조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자가 묻고 스승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버리면 시간이 짧게 걸리는데 스승이 묻는 것에서 제자는 계속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본인이 깨닫게 해주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당하는 사람 기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화법에 오늘은 하나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갈게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묻지요. 자네는 악한 행위가 뭐가 악한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제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어요. 그럼 적군을 속이는 게 악한 행위란 뜻인가? 라고 했더니 제자가 묻죠. 아닙니다. 적군을 속이는 게 악한 행위가 아니라 아군을 속이는 것이 악한 행위지요. 그래? 그럼 전쟁 중에 수적으로 열세인 아군 쪽의 장수가 전쟁에 있기 위해서 지원군이 올 것이다. 그럼 일단 용감히 싸워라 라고 해서 사개를 북돋아서 전쟁에 이겼다면 이 아군을 속인 행위는 과연 악한 행위인가? 라고 묻지요. 그때 제자가 답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군요. 이 방식입니다. 당하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거지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다음 편에서 한번 제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만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이 사람의 취미생활이 문제예요. 똘똘하고 느끼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툭툭툭 질문 던져가지고 바보 만드는 취미생활을 즐기는 게 소크라테스의 특징이었던 거죠. 성격은 그닥 좋았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화법의 느낌 한번 느껴보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소크라테스가 그렇다면 왜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라는 얘기를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제일 큰 계기는 이렇게 꽃미남들 주위에 쫙 몰고 다니는 그 당시 똘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테네 청년들은 올바른 길을 합니까? 아테네 청년들은 무척 복받았고 여기 계신 모든 아테네 시민을 직무유기로 기소합니다.